그 현재 시점에서 그것은 기준을 섹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구분하는 시점에 따라서 뭐 이게 항상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장이 맞고요. 그렇게 따지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주도하는 장이 맞고,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나하고 궁합이 안 맞거나 혹은 지금같이 시장의 트렌드에 위배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알아주지 못하면 나쁜 주식인 거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이요? 네, HN. 오랜만이네요. 탄소 포집 관련해가지고 에코프로 HN. 네. 신규 상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탄소 포집 관련해가지고 유독 많이 올라왔었죠. 당시에 뭐 코트레일이라든지 후송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온 상황. 그리고 그러한 모멘텀 올해 8월까지 지속이 된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기간으로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참고로 가격 조정이라는 얘기는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격이 내려오면서 지금 이평선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추는 게 가격 조정인 거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가운데 이평선이 따라서 붙는 과정을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냉정하게 보면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위 보면 지금은 그냥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같이 한번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기존의 고점 라인 때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딱 이 부분인데, 이 점 표시해 볼까요? 대략 한 12만 대략 한 6천 원? 이 부분이고요. 지금은 하방,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으로 작용하는 부분 자체는 대략 한 9만 1천 원 선. 그러면 러프하게 봤을 때 9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이렇게 보고 있고, 에코프로 HN이 좀 올라가게 되려면 결국 탄소 포집 관련된 이런 테마라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 또 슈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섹터 자체가 성장 섹터잖아요. 성장 섹터죠. 특히나 성장 섹터이고, 에코프로 HN이 하고 있는 쪽이 사실은 케미칼 필터라든지 우리가 공정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유해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해주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케미칼 필터부터 이런 쪽이 사실 성장성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제약이 걸려 있었어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단에서 나오는 이런 특수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제거해주는 쪽이니까. 근데 최근에는 ESG 이런 트렌드를 잘 타고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슈팅이 좀 나온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고점까지 뭐 21만 원까지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냥 냉정하게 보았을 때 지금은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박스권 대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 그냥 12만 5천 원 바라보고요. 손절가는 대략 한 9만 원, 박스권 하단 깨지면 좀 파는 형태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개별적인 흐름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을 주도 중인 2차전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라면 그냥 차라리 오히려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딱 그게 아니잖아요. 보유하신 분의 입장이라면은 홀딩. 수익이 좀 난 상황이면 좀 분할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한 1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죠. 지금이 대략 한 11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1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분할로 매도도 가능하겠죠. 네. 자, 현대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현대개발? 현대산업개발 얘기하시는 건가요? HDC 현대산업개발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현대산업개발. 네. 그리고 DLENC 같이 한번 볼까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건설주죠. DLENC도 비슷해요. 건설주, 옛날 대림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적 분할 통해서 지금 분할해 있는 상황이니까 비슷하네요. 지금은 현대산업개발이나 DLENC 뭐 이런 쪽도 지금은 추세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딱 보면 고점과 저점을 비슷하네, 다. 네, 비슷해요. 섹터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올라오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섹터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갔었죠. 기존에 그냥 차트로서 설명을 드리네요. 기존의 저점 깨고 갭으로서 깨고 추가적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지금은 가격 및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간 조정이지만 계단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략 추세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기존의 하방 지지선으로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것 감안해 놓고 보면 27,000원 이상 윗선에서는 자율적인 분할 매도 관점에서 그냥 짧게 바라보도록 할게요. 물론 좋아질 만한 여지는 되게 많습니다. 일단 건설업 전반적으로 정책 관련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하반기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게 약간의 딜레이된 측면은 있지만
분명히 HDC 현대산업개발처럼 자체 사업 쪽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쪽과 특히나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IS동서 뭐 이런 자기 부지를 가지고 자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은 건설이 조금만 살아나게 되면 말 그대로 베타가 높은 쪽이거든요. 이런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현 시점에 그냥 추세만 놓고 보았었을 때는 가격, 추세, 시장과 맞서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그냥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잘 빠져나오는 부분을 고려를 하겠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뭐 대선 정책주라고 해서 건설주들을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장기적으로 내년 대선까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매도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대선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건설주나 이런 쪽을 보면 DLENC나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런 대형 건설사보다는 특수건설이나 아니면 뭐 일부 정책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 건설사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경부 고속도로 뭐 지하화 뭐 관련해서 뭐 특수건설이나 그리고 여타같이 움직였었던 일부 몇몇 건설사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관련해 가지고 테마는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지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못 올라가고 하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장과 역행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정 부분 기술적 반응이 나올 때 빠져나오고 저점을 낮춰나간다 그러면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단은 그냥 눈 딱 감고 매도 버튼을 누른다든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하는 대응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저기 백화점처럼 쫙 뿌려놓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지금은 조정 국면이고 하락장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압축 대응을 하면서 지금은 생존, 수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살아나고 상승 국면으로 다시 한번 접어들었을 때 그때 가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쇼핑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대세 하락은 아니지만 추세 하락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무분별하게 막 사서 그냥 버티자, 물타기 하자 이러면서 그냥 현금을 말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대선 정책주로 건설주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네. 이제 결국은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그 아파트 공급이잖아요. 주택 공급. 그렇죠. 재개발, 주택 재건축. 공급 뭐 재개발이 됐든 신도시가 됐든 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그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주택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결국 수도권에서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건설사가 치고 올라갈 자리는 없어요. 사실 뭐 GS건설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쪽이고 이쪽이 자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건설 파트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떼어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현대건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HDC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쪽 이 정도만 일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주도 트렌드가 건설이냐 물어보았을 때는 저는 아니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주도 트렌드는 성장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좀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올 거야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시장 관심사에서 멀어진 부분이거든요. 실적을 얘기하려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적 잘 나오는 대형 주단은 올해 계속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반면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뭐 2차 전지나 최근에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세계에서 먹힌다고 하는 이런 쪽이 시장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시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에 귀 기울이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쪽이 줄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다 나는 실적이 줄 설 거야 앙드레 코스톨라니 기아 주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려면 그냥 눈 딱 감고 HTS 딱 끄고 그냥 시간에 녹이고 기업에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장기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이야기하신 어떤 그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 있는 그 현재 시점에서 그것은 기준을 섹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코스닥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IT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하는 시점에 따라서 뭐 이게
항상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장이 맞고요. 그렇게 따지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주도하는 장이 맞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보다는 오히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 플레이, 성장에 대한 관련 있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금 소위 퐁당퐁당이 지금 나타나고 있을 때 뭐 2차 전지도 움직이고 태양광도 움직이고 수소차도 움직이고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느 쪽에 줄 서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시장 색깔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냐면 보통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섹터가 뜨거나 네. 그 테마가 떠도 예전에는 좀 길이가 좀 그렇죠. 길었는데 길게 갔죠. 요즘은 2, 3일이면 끝나버려. 하루에만도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상승하는 종목은 오히려 호재가 호재를 불러일으키면서 기존에 하루 이틀 상승할 테마라도 이게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한 달 갑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는 이게 1, 2개월이 아니라 뭐 2, 3개월, 6개월, 한 달, 1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2차 전지가 딱 그래 있잖아요.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근데 반대로 지금은 냉정하게 보면 9월, 10월 달 하락장이에요. 지수 조정 국면이에요. 딱 이러한 상황에서는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나 혼자 용가리 통 빼일 수는 없다는 거죠. 올라가는 종목 일정 부분 판 다음에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 물타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서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입니다. 상승 추세, 상승 국면일 때는 시장에서는 이런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올라가는 길이 자체도, 그러니까 그 가져가는 길이 자체도 테마나 섹터나 상승 이런 그 길이 자체도 길어지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락장에서 대응 전략은 목표 수익률이 기존의 상승장에서 15%, 20%를 봤다면 이제는 5%, 7%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기존의 손절 라인을 상승 국면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뭐 10%, 15% 가져갔다면 지금은 손절 라인을 뭐 2%, 3% 혹은 5%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트레이딩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전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진짜 어느 분이 댓글로 다신 것처럼 그러한 것이 정말 힘들고 내 능력 밖이다. 그러면 그냥 아예 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는 트레이더도 돈을 벌고 그리고 투자자도 돈을 번다. 둘 다 돈을 벌 수 있어요. 시장에 딱 두 개 참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 정확하게 본인을 인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는 가치 투자자예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살 수 있는 거죠. 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지 주가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게 7만 전자도 깨지고 6만 전자 가니까 이게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오히려 팔아버려야지. 그러니까 나는 투자라고 접근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괴리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차라리 투자를 하실 거면 차라리 HTS 끄시고 계좌를 분리해 놓으신 다음에 그거는 아예 따로 떼어놓고 보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페스 한번 볼까요? 오늘 뭐 새로운 종목들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스템 반도체도 시장에서 네페스하고 덕산네오룩스 많이 멀어졌었죠. 네페스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시장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면 대세 상승 국면에 놓여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이제 팔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이 빠져서 못 판다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종목도 딱 정확하게 그래요. 네페스는 이런 그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이런 그 패키지단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주요 기업이죠. 뭐 PLP라든지 WLP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쪽이고,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도를 했을 때 DBI텍이 올라왔을 때 3대장이 기존에 테스나, 네페스, DBI텍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추가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실적은 잘 나온다 치지만 추가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부족해요. 일단 큰형인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고요. 투자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데 시장에서 올해 초 이후에는 시장 관심사에서 뇌리에서 많이 잊혀진 종목이에요. 네페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추세 하락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트레이딩 측면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오늘도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자는 얘기죠. 근데 줄이자는 얘기 항상 좋아하실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분들 입장이시라면 지금 팔 타이밍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 지금은 시간에 녹여야 되는 구간이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는 네. OLED 관련된 대표적인 소재 업체예요. 뭐 HTL, 뭐 수소 전공층이라든지 여타 그냥 OLED 관련 쪽이 살아나야 됩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도 4.75% 하락하는 부분이고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졌을 거예요.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아, 유독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네. 거의. 네, 뚜렷한 부분이 없어요. 고점과 저점은 계속 낮춰나가고 있고 최소한 반등이 나오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13 추세선, 파란선이라든지 역별 나와 있는 상황에서 녹색선 이런 부분이라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파는 시기 자체를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덕산 네오룩스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개선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타 사실 이게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소재 쪽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저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덕산 네오룩스의 100% 공급처는 다 SDC,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이쪽이 지금 최근에 투자 이런 부분 자체에도 사실 되게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 뭔가 뚜렷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부재예요. 왜냐하면 폴더블 나왔었을 때 폴더블 관련주 올라왔을 때 일정 부분 같이 따라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모멘텀 소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사실은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좀 더 지켜보죠. 제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뭐 그 단축키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 HTS처럼 사용을 못하니까 그게 좀 답답하긴 해요. 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저 다음번엔 좀 세팅 잘 해서 예, 그때는 확실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오려는 부분 자체는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사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최근에는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면서 이익단까지 이거 부분을 끌고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하면 수급을 땡긴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최근에 그러니까 멀티플,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용한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자, LG전자 한번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초만 해도 막 애플카 이슈로 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은 모습이었는데 힘들어졌어요 많이. LG전자는 올해 1월 달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죠. 애플카 기대감이 피크를 칠 때.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제 기억에는 2월 9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2월 8일인가 9일일 거예요. 그때 애플카 이제 뭐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나오면서 그때 급락을 하고 나서 자동차도 그때 이후에 상당히 안 좋았었죠. LG전자도 그때 괴를 같이 하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1분기에 1조 2천억 정도였나 기록을 한 이후에 1조 3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2분기도 거의 한 1조 약간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딜레이 되면서 이게 뭔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확하게 5,400억 정도 나왔어요. 원래 시장 추정치가 1조 원에서 대략 한 1조 1천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높게 보는 데는 1조 2천억이 넘어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GM 충당금 이슈가 나왔던 거죠. 그게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도 LG전자가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GM 충당금 관련된 불협 포함. LG전자 입장에서는 GM 충당금 관련해서는 1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GM에서는 알았어. 충당금 주는 거 고마운데 너희가 전체 우리가 2조 4천억 손해봤는데 그중에서 2조 3천억 줘. 하고 이견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충당금만 약 5,800억 정도 쌓았는데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쌓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 LG전자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LG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쪽이 바로 프리미엄 가전 쪽이잖아요. 이쪽이 이제는 피크 아웃 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당장 패널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흔들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LG전자 세 번째 그 발목을 잡고 있었던 MC 사업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떨어지고 나서 지금 기대를 했었던 게 VS 사업부 즉 전장 쪽이었는데 이쪽도 지금 가동률이 못 올라오고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불확실성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한쪽에서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LG전자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주식이긴 한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추세 하락 구간입니다. 보시면 이런 부분 자체를 인지를 하시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기존에 55 2평이자 이제 추세선이죠.
그리고 전저점 라인이죠. 이게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약 14만 원 전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 부분인데 14만 9천 원 쫙 찍히네요. 이 부분 전후까지 어느 정도 기술적 반응이 나왔을 때 목표가를 잡으면서 목표가는 대략 한 14만 원, 손절가는 지금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1만, 오늘의 저점이 대략 한 9천 원 정도인데 한 11만 9천 원 종가 기준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일정 부분 비중 축소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 정말 저 주가 그래프 볼 때마다 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속이 어떨까 싶으면 그렇죠. 네, 정말 안타까운데 올해 대형주가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특히 대형주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투자한다. 뭐 일반 잡주가 아니라 우량주에 투자한다라는 어떤 자부심까지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중소형주가 날아가고 대형주는 이번에 올해 한 해는 그냥 뭐 죽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은 회사인 건 맞잖아요. 삼성전자 올해 한 해만 보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라는 데는 이견은 없는데 주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친구는 진짜 나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나한테 돈 벌게 해주는 회사가 좋은 그게 회사지. 좋은 주식이고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나하고 궁합이 안 맞거나 혹은 지금같이 시장의 트렌드에 위배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알아주지 못하면 나쁜 주식인 거죠. 그게 올해의 대형주인 거고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밸류를 기존에 23년, 24년 평균에서 24년 거를 땡겨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 보면. 그러면 앞으로 3년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돈을 잘 못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밸류상으로 보면 나쁜 회사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싼 회사니까. 근데 나에게는 좋은 주식인 거죠.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 한 해는 그냥 성장주 이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 성장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주도 트렌드 이런 부분 타고 가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힘든 시기를 좀 많이 겪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대형주건 뭐 중소형주건 간에 지금 내가 사는 이 시점, 그러니까 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밍이 괜찮을 때 들어가야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이게 타이밍 못 맞추면은 아주 그냥 그쵸. 들어가서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네, 그렇게 따지면 PBR 0.9배도 싸고 0.8배도 싸고 그렇지. 0.7배도 싼데 PBR 0.9배에 들어가서 0.5배 밑으로 떨어지면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욕하면서 이제 내가 팔고 나왔더니 내가 악성 매물이라서 오히려 그때서부터 바닥 잡고 올라가더라. 그러신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즉 내가 시간에 녹일 자신이 없고 내 인내심이 그만큼 안 되고 엉덩이가 무겁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타이밍만 생각하시면 항상 차트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차트보다는 그냥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지금은 공격해야 될 때인가 수비해야 될 때인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지금은 수비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신다든지 혹은 지금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트렌드가 무엇인가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질 때 파는 오히려 뭐 이런 그 트레이딩 대응 전략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근데 또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생각 외로 빠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대형주를 가지신 분은 그래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쵸. 하는 안도감은 버티면. 좀 있지. 그쵸, 버티면. 중소형주는 정말 불안하거든.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도 올해는 진짜 좋은 상반기에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H&M 올해 상반기의 주식이죠. 근데 이 회사 좋은 회사니까 좋은 주식 회사니까 해갖고 갖고 있으셨던 분들 10년 기다렸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올해 1월달 올라오기 전까지는 근 10년 기다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좋은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근데 언제 비싸지냐고요. 전 그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은 쉽게 장기 투자 얘기하는데 네. 이 장기 투자의 기간이 많은 분들은 그냥 조금씩 오랫동안 오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올랐다 지금처럼 확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막 이런 뭐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은 뉴스가 또 사방에서 나오고 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내하면서 가는 게 장기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른 보유 피로라고 하죠. 그 보유 피로를 견뎌낼 수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장기 투자, 가치 투자인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책에서 보거나 이론상으로 이렇게 배웠었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진짜 괴롭고 힘든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가치 투자로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예 계좌를 좀 일정 부분 분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가치 투자 종목은 아예 그거는 HTS를 키지 마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건데 회사에 투자를 한 건데 이 회사가 한 달 후에 그리고 당장 내일 뭐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믿고 기다리시면서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쪽이고 오히려 트레이딩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트레이딩도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야 되는 게 단순히 내가 대형주 사놓고 몇 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시장에 있어서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도 좀 더 이제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면서 시장과 호흡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작년에 돈을 많이 버니까 자신감이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에 유튜브 뭐 하루에 뭐 5시간씩 봐서 공부해서 난 이렇게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결국 시장이 이렇게 대세 상승 구간에 있으면 결국 시장이 먹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먹고 덜 먹고 차이는 있는데 그게 나하고 운대가 잘 맞을 때 그게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내가 운대가 맞는 시기, 시장이 먹여주는 시기를 내가 좀 얻으려면 결국 시장이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잘 생존하고 버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손절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손절도 사업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항상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들 하시고요.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